오케이. 세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어서 볼 텐데요.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재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이제 68페이지 3.2절의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런데 퍼셉트론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계산 함수를 이용한다. 맞죠? 근데 이 다음 점을 보시면 그렇다면 계산 함수 이외의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활성화 함수를 계산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변경하는 것이 신경망 세계로 나가는 열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난데없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그냥 자주 이용된다 라고 하고 외가 없이 좀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재에서 초반부를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한 서너 군데 좀 이제 있는데 여기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 다만 좀 "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략은 괜찮은데 사실이 아닌 거가 이제 좀 문제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논의가 되면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 좀 밑에를 이제 같이 이제 보실까요? 너무 이제 확대 상태가 이제 커 가지고.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다음은 신경망에서 자주 이용하는 이제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식 3.6 번으로 요렇게 이제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제 서술을 같이 읽어 보면 이거는 인제 직접 교재에서 인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화면에서 쪼끔 작게 표현이 된다고 해도 해당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다만 인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제가 논의 드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화면에서 말씀을 이제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요 익스포넨셜은 자연 상수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한 이제 설명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지수 함수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그래서 이걸 왜 사용하는가 이런 논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인제 이 논의를 납득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전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아델라인 이후 퍼셉트론을 더욱 개선한 것입니다. 퍼셉트론을 확률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해 출력을 확률적 자신감으로 변환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해 사용합니다. 즉 차이점은 퍼셉트론은 계산함수, 아델라인은 항등함수를 활성화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됩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 회귀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시그모이드 또는 로지스틱 함수는 19세기 인구 증가 예측 모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의 연속적인 값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발전했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분류 출력을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분류 모형으로만 사용됩니다. 아델라인이 퍼셉트론 학습 방식을 개선했다면 로지스틱 회귀는 한 걸음 더 나가 퍼셉트론을 확률 모델로 간주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로 활성화를 하면 어떤 범위의 실수도 0과 1 사이 값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만약 0.8이라는 출력이 발생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80%의 자신감으로 예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에서는 출력은 임의의 실수값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일 범위의 값이라고 무조건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적인 의미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뉴런의 활성화 함수로 채택한 결과 확률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연산적 측면에서도 원래의 퍼셉트론보다 훨씬 안정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여기 이제 반영이 됐는데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아까 아델라인에 대비해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여기에 활성화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보면 요 정답이 여기 있고 예측값이 이제 모형의 이제 출력이죠. 모형의 출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면 얘가 이제 1.0이에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부터 뭐 이게 0.9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그 오류 자체가 줄어든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b도 이제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대 합쳐서 델타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까 보여드린 항등 함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항등 함수이기 때문에 임의의 범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100 이렇게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값들은 그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너무 황당한 그런 오류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그모이드는 그 값들을 영일 범위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음 그 값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제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논의 드린 대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어 수십 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이게 확립이 된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당대에 그 수십 년간을 걸쳐서 이게 그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언뜻 납득이 안 되신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인제 그 과정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일부를 우리는 수십 년은 아니고요. 한 2개 정도의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인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학습과 예측은 확률적입니다. 확률적이라는 것은 예측이 확정적인 예 아니오가 아니라 자신감의 정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예측을 하는 이진분류의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산율, 오드 레이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때 확률 P는 승리할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승리할 확률이 0.5, 즉 반반이라면 승산율은 1입니다. 승리할 확률이 아예 없다면 승산율은 0입니다. 무조건 승리한다면 승산율은 무한대가 됩니다. 도박에서 승산율에 따라 돈을 걸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률이 0.5면 승산율이 1이고 이러한 승산율에서 돈을 걸면 평균적으로 자본은 베팅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즉 본전입니다. 승률이 0일 때 승산율은 0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0이 됩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경우 승산율은 무한대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무한히 증가하게 됩니다. 승산율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확률이 0.5보다 커지는 경우 승산율의 값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로그로 값을 변환하는 방식이 종종 사용됩니다. 로그를 취하면 좀 더 완만하고 일정하게 값이 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산율의 로그를 취한 것은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승산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확률 모델로서 기계학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진 분류를 수행하는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1 또는 -1이라는 출력을 발생하는데, 예측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 자신감의 정도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할 때는 근거로서 강수 확률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퍼셉트론을 사용하면 예측의 최종 결과만을 보여줄 뿐 확률적 자신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산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기계학습의 분류 출력에서 확률적 자신감의 정도를 반영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퍼셉트론에서 입력에 대한 가중치가 취합되어 발생한 값을 Z라고 했을 때, 이 값은 궁극적으로 1 또는 -1에 기여합니다. 주어진 입력 X에 대해 출력이 1일 확률을 발생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이진 분류의 경우 어느 한쪽의 확률을 계산하면 다른 쪽의 확률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확률적 자신감으로 출력을 발생해야 한다면 Z가 승산율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또한 Z는 임의의 실수값이기 때문에 0 이상의 범위를 갖는 승산율 대신 로그 승산율, 즉 로짓이라고 해야 합니다. 로짓의 출력은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출력 Y가 1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식을 P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퍼셉트론의 중간 출력 Z가 발생했을 때 정리된 함수로 변환하면 주어진 입력 X에 대한 출력 Y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S자 곡선이 그려집니다. 임의의 실수 범위에 대해서 값들은 0과 1 사이의 확률적 자신감으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함수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종종 줄여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퍼셉트론의 중간 출력을 시그모이드로 활성화하면 그 값은 예측의 확률적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출력을 예측하는 확률 모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까지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공식이 언뜻 납득이 안 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자체도 언뜻 납득이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십 년간 그 통계 쪽에서 통계학자들이 그 모형을 확률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준 결과고요.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알아야 될까? 일단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공식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정당한 과정들이 있고 그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요 Z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종의 뭔가 처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거죠.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결국은 이 중간 과정들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주어진 입력 x가 있을 때 y가 1일 확률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경우에는 그 y가 둘 중에 하나 이진 분류인 경우를 가정해서 문제를 이제 단순화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뭐 다중 분류 이런 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엔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엔 당연히 되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를 단순화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일단 이진 분류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주어진 입력 x일 때 y가 1일 확률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은 어떻게 해? 이게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진 분류의 상태. 뭐 예를 들자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혹은 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느 한쪽의 확률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쪽의 확률은 1 빼기 요거 하면은 구해 줘야 되겠죠. 다른 것이 인제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이제 베르누이 분포다.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0 또는 1 이지 0.5나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막 이렇게 옆으로 섰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느냐? 있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그 진흙이나 뭐 모래나 차흙 같은 곳에 던지면 그 옆으로 딱 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위적인 가정인 거죠. 그냥 이 두 개밖에 될 수 없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렇게 인제 가정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얘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목표를 세웠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논의 드린 대로 오늘 뭐 날씨의 뭐 최고 기온이나 최저 기온이나 뭐 강수나 강우량, 강우나 뭐 강설량, 강수와 강우는 비슷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완벽한 건 아니죠. 일기예보가 딱 나와 갖고 "내일은 비 내립니다. 무조건 100%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죠? "아 아니야, 아니야. 100% 100%. 내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비 내려. 딱 우산 챙겨 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내일은 저희의 모형에 따르면 그런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할 필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모형에 따르면 내일 뭐 강우 또는 강설량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죠. 당장 이제 곧 이제 이따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그 식사를 이제 하고 오시는 길에 '아 오늘 그 뭔가 기분이 좋은걸.' 하고 로또를 하나 사. 그죠? 그래 갖고 인제 다 같이 인제 그 로또를 이제 사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당첨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고 이제 할게요. 그 당첨을 알았어. 그럼 안 들어오겠지. 이 수업에 안 들어오겠지. 그죠? 빠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럴 확률이 몇백만 분의 1 이잖아요. 800만 분의 1 인가 그렇잖아요. 따라서 '대체로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복권에 한꺼번에 다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 1에 그 20 제곱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거의 0 이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 점심 먹고 나서 그 저기 연어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가정을 해야 저도 여기 앉아 있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기 인제 점심시간에 앉아서 다시 접속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인터넷이 계속해서 잘 동작할 것이다. 내가 제 시간 내에 밥을 먹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저 성주가 저 앞에서 앉아서 얘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니?"라고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비대면을 진행했는데 뭐 3 년이라는 세월이 꽤 길잖아요. 그럼 인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한 가지 인제 되게 어 아주 드물었지만 역시 '인생은 운칠기삼이요.' 이렇게 느끼게 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과정에서 음 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저 부산 쪽에 어딘가 그 KT의 그 뭐 라우터 뭐 설정 뭐 이렇게 뭐 그 중계기 설정이 뭐 잘못돼 가지고 전국의 KT 인터넷이 마비가 됐던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는 인제 그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송출 자체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 그때 인제 진행에서 쪼끔 한 1-2 시간 정도 어려움이 인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1-2 시간 만에 이제 복구가 됐지만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고 애타타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부정타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절대 안 돼. 그죠? 근데 인생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 확률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여기 인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그 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 되시잖아요. 소프트웨어 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럼 너 "저는 소프트웨어 안 했냐?" 아니요. 저도 소프트웨어 그 뭐 학부에서 전기전자공학 전공하고 대학원 이상해서 인공지능하고 컴퓨터과학 쪽에서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누구보다도 그 분야 사람이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저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확률적인 것을 얘기하면 되게 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소프트웨어가 특이한 점이거든요. 뭐냐면 0 또는 1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 컴퓨터 쪽으로 인제 대학원 이상에서 석박사 하기 전에 그 학부에서 인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신호가 인제 0 또는 1 이다 하면은 인제 그 요런 전기 신호적 파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했다가 실제 신호들은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논리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수학과 그 컴퓨터의 이 논리의 세상들은 이런 지글지글한 것들은 없어요. 항상 완벽한 부품들을 상대합니다. 0 아니면 1. 이 중간에 인제 과정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말고 모든 과학과 공학의 분야, 수학과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부품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뭐가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 버그일 수도 있죠. 소프트웨어에 버그일 수도 있는데 그냥 발로 한 대 차면은 동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 하고 이게 차면은 동작하거든요. 그거 그건 왜 그러는 거냐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부속부 아다리가 이렇게 안 맞아 이게 되면 에이 한번 차면 이렇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과서에 쓸 수는 없잖아요. 한 대 차면은 말을 잘 듣더라. 그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사고방식은 그냥 모든 것들은 그 논리적인 거죠. 1은 완벽한 1 이지 논리적이고 순수한 완벽한 1 이지 얘가 0.9999나 뭐 1.0000일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부동소점 연산에서는 쪼끔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수적 측면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동소점은 이진법으로 연산한 다음에 십진법으로 바꾸면서 IEEE 그 부동소점 연산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불완전한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의 부속품에서 뭐 저기 뭐 캐패시터가 뭐 나갔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뭐 톱니바퀴가 뭐 좀 잘못 돌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부직이 있습니다. 로봇 연구 이런 거 하시면
내가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인가 AS 기사인가 이런 거를 회의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거의 AS 기사급으로 사실은 인제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연구가 되려면. 그죠.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퍼셉트론처럼 1, 0, 1, 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확신한다면 얼마나 확신하느냐 그 정도를 표현해 줄 수 없다. 역시 인제 계산함수의 문제죠. 정도를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확률적인 값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공감이 이미 1900 년대 초반에 된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미 사실은 통계 쪽에서 통계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제 동전의 양면 같은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인제 통계 쪽에서 이미 그 점을 노력을 이제 해 줬고 그래서 인제 그 결과적으로 이것은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발생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었고 그러려고 보니까 이 Z가 어떤 모종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률적인 자신감이 되어야 하면 어떻게 되어야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런 점이 인제 논의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요 Z가 얘는 실수 범위의 값인 거고 컴퓨터에서는 그 실수 범위 전체를 표현할 수는 없고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수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실수죠. 그러면 인제 요 범위의 값이 나오는데 얘를 결과적으로는 확률적 자신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제 요 Z가 승산율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논의 드린. 근데 이 승산율 자체는 원래 인제 0 보다 인제 큰 값이거든요. 그냥 '아 이거는 승산이 없어.' 하면은 그냥 승산율이 빵인 거죠. '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무조건 100% 야.' 100% 면은 그런 세상에 그런 건 잘 없죠. 100% 라는 건 없거든요. 99.999는 몰라도 100%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인제 승산율은 요 1 에서는 정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그런 게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생산율이 다음과 같이 0 이상이 되는데 이 Z가 임의의 실수 범위의 값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로그로 이제 바꿔 주면은 얘가 로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수 범위가 이제 되겠죠.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어떤 기법들이 적용이 된 건데 그 수학적인 기법들의 디테일들은 결국은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자체가 좀 '인위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주의 많은 현상들이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뭐 만류 인력의 법칙도 그렇고 E는 MC 스퀘어도 그렇고 하면은 이 수학적인 어떤 기전 자체가 궁극의 무언가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재밌는 논의 중에 하나가 수학은 발명이 된 것인가 발견이 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발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라는 거죠. 근데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 수학적으로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우주의 법칙을 이미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둠밤 뿜빰 빠밤 이렇게 해 가지고 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것처럼 막 원숭이 우가 우가 하면서 막 불의 발명이 막 시작되고 막 인류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와 가까운 상태였어도 우주의 법칙은 그냥 거기 있었던 거죠.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 된 거죠. 그 발견이 된 거를 우리가 기호로서 표현하는 체계를 만든 것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개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바퀴벌레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물고기는 그걸 모르지만 그 법칙의 영향을 받고는 있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예측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제 이런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위적인 그런 어떤 전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현상들이 그렇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있거나 놓치고 있다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낸 것인가. 그거는 이제 좀 철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이제 표기의 체계의 일관성에 따라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 인제 그 Z를 요렇게 변환을 하기 위한 어 그 함수를 이제 최종적인 이제 P를 이제 구해 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하면 공교롭게도 요게 딱 보시면 요 시그모이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따라서 68 페이지 요 식 3.6 절에서 다음과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오는 과정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런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좀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켜켜이 쌓여서 올라가거든요. 과연 그 기본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그 기본 단위를 활용한 무언가를 공감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시그모이드가 신경망에 사용이 됩니다. 신경망의 출력이 이진 분류인 경우에 시그모이드 함수로 처리를 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튜토리얼을 보고 시그모이드를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하면은 뭐 넣자고 하니까 넣자. 뭐 '내가 뭔데 뭐 너한테 뭐 얘기하겠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만약에 여기에 시그모이드가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거 왜 넣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이전에 수십 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그게 인제 반영이 된 거고 우리도 그런 수십 년간의 노력이 '왜 정당한가.'라고 하는 점을 몇십 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드디어 데뷔를 시켰습니다. 헉헉헉. 아이돌 데뷔보다는 쪼끔 쉽지만 노력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시그모이드는 학습 매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연속적인 출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그 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해 학습 매개 변수 갱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매개 변수로 인해 서로 다른 Z1과 Z2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 언제나 Y1과 Y2의 값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출력 값에 따른 오류 값도 학습 매개 변수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계산 함수와는 달리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오류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정보를 매개 변수 갱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매개 변수에 따른 연속적인 중간 출력은 이미 아델라인의 항등 함수도 가능합니다. 연속적인 출력으로서 손실 기반으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등 함수는 중간 출력 z에 따라 연속적인 값을 내지만 그 출력은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그모이드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손실을 기반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확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출력이 0과 1 사이의 값이 되어야 하고 그 의미도 확률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로지스틱 회귀가 아델라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대비시키는데 좀 노력이 들였고요. 그래서 인제 대비를 했으니까 이거를 정의를 해 보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역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재에서 이제 좀 전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69 페이지 3.2.2절의 계산함수 구현하기는 우리 반영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교재에서는 numpy where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numpy where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미 수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부분은 72 페이지, 73 페이지의 맥락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을 통해서 시각화도 해 보고 관찰도 해 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구현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스텝 함수와 이제 비교를 위해서 같이 그냥 정의를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활성화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 연결 계층의 z 값에 대해서 이제 원소별로 처리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z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를 그 비교를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나란히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z고요. 시그모이드 z 이렇게 이제 그려 가지고 나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살펴보시는데 그 보조선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호리존탈 라인즈 이렇게 이제 하고요. 보조선은 이제 하나 추가하는데 그 y 값을 이제 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x민하고 xmax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 보조선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조선 왜 안 나와? 여기서 이제 보조선 이제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컬러를 조금 줘볼까요? 스타일을 여기 스타일이 한꺼번에 안 되네요. 라인 스타일을 점선으로 음. 제가 이제 그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보조선 이제 그리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 제 오타를 발견해 주셨어요. 요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리고 이제 요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시크하게 블랙으로 해볼까요? 다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보시면 이 스텝 함수랑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 스텝 함수도 저자 같은 경우에는 스텝 함수를 영일 범위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리지널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제 해 왔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스텝 함수의 그 최소값을 0으로 이렇게 한다. 요렇게 인제 하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와 그 스텝 함수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인제 그 한 화면에서 좀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요 그림의 크기를 쪼끔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인제 확대가 좀 된 상태라서 그 스크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보기가 좀 별로니깐요. 그래서 인제 적당한 크기로 쪼끔 줄여 가지고 인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뭐 너무 클 필요는 없고 그냥 경향성을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요런 크기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방향으로 이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죠? 다음과 같은 인제 요 시그모이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스텝 함수와 시그모이드가 되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느낌은 이 범위가 커지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20 부터 20 요런 식으로 한번 좀 이렇게 쭉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더 인제 늘어나게 되면, 물론 인제 요 위쪽에서 그 호리존털 라인즈 x민과 xmax를 여기다 맞춰 보기 위해서 x민을 그 -20, x민과 xmax를 각각 -20과 20으로 하고, 여기서 인제 x민을 여기다 주고 xmax를 여기다 주고, x민은 x민으로, xmax는 xmax로 이렇게 인제 줘 가지고 그 이 그림하고 이렇게 인제 맞춰 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 범위를 더 넓게 한다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줌아웃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더 인제 '멀리서 인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더 멀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를 들어서 50,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어지면 점점 이게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시그모이드인가 계산함수인가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단히 가까이서, 그리고 인제 0 근처에서 인제 그 가까이 이렇게 줌인을 통해서 보는 효과는 이제 요런 느낌이죠. 그러면 줌인을 해서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줌아웃을 해서 이렇게 저 멀리서 보면 대단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거는 의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퍼셉트론에 문제가 있었죠. 전환이 빠르지가 않았고. 퍼셉트론 자체에서 이미 계산 함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논의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퍼셉트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지, 퍼셉트론의 인제 근본을 부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인제 왜 잘 그려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스텝 함수로 인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텝 함수로 하니까는 아까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비유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고 문제를 딱 해결하고 싶은 거지, 이 스텝 함수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가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스텝 함수에 굉장히 그 유사한 그런 어떤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가 갖는 문제점을 약간 이제 수학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인제 그 스텝 함수의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비선형적이라는 거예요. 비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변환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달성한다, 요렇게 인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냥 선형적인 그런 표현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텝 함수가 비선형까지는 오케이야.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불연속적이죠. 그런데 이 저렇게 불연속적인 그런 것이고 또 이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미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어디서 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연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시그모이드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 두 번째 문제를 적극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데 비선형적인 특성들은 유지를 하면서 불연속적인 것이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인제 매끄럽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볼 그 학습 연산에서 미분 연산을 적용하는 것이 인제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1 번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데 2 번은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그 해법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었냐면 그중에 하나가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요. 시그모이드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아이고 데스크탑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그모이드 말고 더 있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논의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스텝 함수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좀 바꿔 볼게요. 그래서 그 요 z 인제 ymin하고 ymax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민맥스를 인제 요렇게 인제 1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인제 하려고 하면은 요게 람다를 좀 벗어나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인제 ymin이랑 ymax를 이렇게 인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인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했죠. ymax랑 ymin 하면은 그 방금 전에 코드가 이전처럼 동작합니다. 동작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때문에 요거를 인제 그 ymin과 ymax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뭐냐면 이번엔 PLT 플러스에서 Z에서 이미 정의된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인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요렇게 인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적당한 범위로 좀 줄여 가지고 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인제 보시면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축키 커맨드 키가 그 패러렐즈에서는 이제 윈도우즈 키라서 제가 인제 그 커서를 조작할 때 그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 이제 커맨드 키를 누르는 이제 습관이 인제 맥에서는 이제 있어서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스텝 함수와 인제 시그모이드가 유사하잖아요.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보시면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인제 어떻게 됐는지 밑에서 이제 보이실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스텝 함수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min을 -1로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이 스텝 함수가 유사하죠. 이 두 가지가. 그죠? 그래서 어 시그모이드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은 애써서 시그모이드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출력을 뭐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만들고 "그 얘기 왜 한 거야? 삼각함수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쓰면 될 것을 괜히 그 얘기 들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제 논의를 이제 드릴 텐데, 처음에 시그모이드가 발명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인제 출력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활성화가 신경망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출력 처리하는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닉층의 비선형 변환 용도로 인제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인제 시그모이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은닉층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그 출력을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는데, 근데 그 출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될 다음 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비선형 그 계산함수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선형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은닉층의 비선형 변환만을 고려한다면 이 시그모이드와 굉장히 유사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좀 정교한 논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논의를 드리는 중인데, 우린 밥 먹고 해야 되겠죠?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맞점 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